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환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D 스캐닝을 위한 기본적인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주로 3D 스캐닝에 필요한 근원적인 기반이 되는 표준들이 무엇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3D 스캐닝 기술에 대한 표준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 내용은 이런 표준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기술은 3D 스캐너 그리고 3D 스캐닝 데이터에다 어떤 메타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3D 스캐닝 데이터 포맷으로서 GLTF, 크로노스의 GLTF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거는 모피우스라고 하는 의료용 목적 그리고 간단한 사무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스캐너를 제 얼굴을 스캔을 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금 보기 좀 흉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상당히 정밀도 높은 스캐너가 됐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보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보이냐면, 보시면 지금 그 얼굴이 당연하지만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죠. 이 부분이 어두운 것은 촬영 환경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제가 촬영할 때 어떤 학술대회 호텔의 로비에서 촬영을 했는데, 호텔 로비의 이쪽 편이 그 창문이 굉장히 밝은 햇빛이 뭐 직사광은 아니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었고, 이쪽 방향은 이제 어두운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캐너가 이렇게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스캐너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는, 스캐너가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촬영을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제가 뭔가 편집을 해서 이런 그림자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지우고 싶어도 참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도 없다는 겁니다. 참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도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환경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이 광고를 그 당시에 이제 학술대회에서 광고를 했던 이 회사가 저한테 거기 이제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얼굴을 찍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 줬는데, 그런 찍은 환경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전달해 준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점이, 이 스캐너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역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밀도가 얼마인지, 어떤 오차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데 3D 스캐너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표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3D 스캐너에 대한 이런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할 만한 좋은 게 없을까? 네,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좋은 게 바로 14473이라는 표준입니다. 14473은 뭐냐면 오피스 이퀴먼트,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2D 스캐너의 최소 요구 정보들, 2D 스캐너의 최소 요구 정보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어디다 쓰이냐면, 예를 들면 2D 스캐너를 팔 때 우리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을 정할 때 이 정도는 최소한 써줘야 한다라고 하고 명시한 겁니다. 여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그럼 이 스펙을 만들 때, 테스트할 때, 그리고 측정할 때의 조건은, 예를 들면 온도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은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정보로 당연히 이제 뭐 이거는 회사가 어디고 벤더가 어디고 모델 번호는 뭐고, 스캐너 타입이 뭐 플랫베드냐, 그 다음에 쉿피드냐, 그 다음에 핸드헬드냐, 죄송하네요.
핸드헬드냐, 그 다음에 센싱 능력이 어떻게 되냐, 인터페이스는 무슨 인터페이스냐, 뭐 USB 2.0이냐 3.0이냐, 그 다음에 스캐닝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하는 거예요. 뭐 A4 용지 한 장을 스캔하는데 얼마나 한다든지, 이런 스캐너의 성능도 들어있어야 되고, 시그널 프로세싱, 그러니까 초기 정보 센싱을 어떻게 해서 이걸 시그널 프로세싱을 어떻게 해서 어떤 정보를 만드는지, 그 다음에 센서의 타입은 무엇이고 아웃풋은 어떤 형식으로 내는지, 그 다음에 아웃풋 데이터를 내는 속도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투명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옵셔널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는 거는 뭐 기계 크기가 있어야 되고요, 무게가 있어야 되고, 뭐 전원 공급은 어떻게 하고 EMC 정보 있어야 되고요, 스캔할 때 소음은 얼마 정도 나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정보 우리도 써야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3D 스캐너는 어떤 면에서 2D 스캐너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3D 쉐입을 스캔하고 만약에 색깔을 센싱했다면 색깔 센싱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2D 스캐너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3차원 스캐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스캐닝 데이터를 가지고 그 스캐닝 데이터에 포함됐으면 하고 바라는 정보가 뭐냐면, 스캔할 때 어떤 환경에서 스캔이 되었는지 하는 정보예요. 저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장비로 스캔했는지. 아까 미니멈 리ኳ어먼트 인포메이션 했던 스캐너 인포메이션, 그 정보들이 당연히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죠. 어떤 회사의 어떤 모델 제품이고, 해상도는 어느 정도고, 정밀도는 어느 정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스캔해야 되는 정보를 넣어줘야 되고요. 스캐닝 하는 당시에 어떤 환경이었는지, 예를 들면 날씨가 어땠고 위치가 어땠고 하는 것들. 날씨라고 하는 거는, 날씨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조명 정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라이트가 아주 햇빛이 쨍쨍한 환경에서 오교에서 촬영을 했다든지, 그죠? 측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측정을 했다든지, 위치가 어디였고 시간이 어디였고, 그렇죠? 만약에 햇빛이 있는 곳이었다면 측정을 한 곳의 환경이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고 GPS 로케이션이 어디니까, 그럼 태양이 어느 방향에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캐닝을 어떤 방식으로 스캔했는지, 손으로 들고 했는지, 턴테이블이 돌았는지, 그죠? 센서가 돌았는지, 아니면 모델이 돌았는지, 모델이 움직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정보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 정도, 좀 더 상세한 조명 정보, 그 다음에 라이팅 정보, 앰비언트 라이트 정보, 섀도우,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파일을 세이브할 때, 뭐 예를 들면 웨이브프론트 오브제로 세이브를 하든, 뭐 콜라다로 세이브를 하든, 나중에 세이브할 때는 기본적으로 로 데이터가 아닌 어떤 형태로 지오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제너레이션을 했는데, 그 제너레이션을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방법을 써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영상인 경우에는 팍스나 이런 걸로 이제 스캔을 하게 되겠죠. 그럼 비트맵이 나온 겁니다. 비트맵이 뭐였는데, 이걸 뭐 마침 큐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써갖고 아이소 서피스를 뽑아내서 3차원 쉐입을 만들어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파라미터로 썼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은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파라미터로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를 담는 방법이, 물론 그런 걸 다 측정해서 제대로 해서 태양의 위치는 각도가 어디 있었고, 이런 걸 다 쓸 수 있지만, 쉬운 방법이 뭐냐면 레퍼런스 모델을 스캔하는 방법이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그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레퍼런스 모델입니다. 3D 스캐닝을 할 때, 오그에서 3D 스캐닝을 할 때, 요 사이즈가 보통 10cm짜리도 있고, 뭐 큰 건 1m짜리도 있고 한데, 이 볼을 3D 스캐너 앞에다 놓고 이걸 먼저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구가 어떻게 스캔됐구나 하는 걸, 구 스캔된 결과를 보고, 아하, 지금 조명 조건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레퍼런스 모델을 써서 스캔하는 방법들도
예, 이걸 쓰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팅 조건이 어떤지, 앰비언트 라이팅이 어떤지, 섀도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그 레퍼런스 모델을 스캐닝한 결과를 가지고 게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겁니다. 2D 스캐닝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런 거 뭐냐면 이거 레퍼런스 컬러 카드라고 하는데 100% 화이트, 100% 블랙, 50% 그레이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이걸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리개나 그 촬영 조건으로 대상물을 찍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이미지의 색깔로부터 여기 조명 조건이 색깔이 칼라 온도가 얼마였고 밝기가 얼마였고 이런 것들을 여기 찍힌 이 이미지를 가지고 레퍼런스 컬러로부터 다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레퍼런스 컬러 플레이트를 스캔한 거와 똑같이 레퍼런스 스캔 모델을 스캔해서 그것들을 가져다 쓰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실제로 지오메트리로 나한테 넘겨주기 전에 원본 데이터, 예를 들면 보통은 3D 스캐너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먼저 만듭니다. 아주 고정밀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 다이콤 3D 데이터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지오메트릭 데이터로 만들기 전에 이런 원본 데이터를 함께 넣어주자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파일들이 엄청나게 파일 사이즈가 크거든요. 쉽지 않은데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데이터의 원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돼서 만들어진 데이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제 얼굴이 이렇게 갖고 한 부분이 얼룩이 지고 이쪽 부분이 그림자가 생겼는데 이 부분을 어찌 됐든 간에 보정을 해주거나 고쳐주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스캔 결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상품으로 파는 상품을 스캔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졌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정을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런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표준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또 하나의 정보를 볼게요. 이거는 엑시프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미지 처리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JPG나 PNG 파일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이 데이터들이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보면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굉장히 옛날 데이터인 것 같아요. 카시오 디지털 카메라 메이커 벤더가 매니팩처러가 카시오고 모델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카메라를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펌웨어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썼고 찍은 날짜는 언제고 Y12 그러니까 컬러 스페이스는 어떤 걸 썼고 어떤 것에 중심점을 줬는지 그리고 JPEG 이 파일이 JPEG 컴프레션을 했나봐요. 그리고 X 레졸루션, Y 레졸루션이 얼마고 레졸루션 유닛은 단위고 72인치 퍼 도트겠죠. 그 다음에 노출은 659분의 1초간 노출됐고 F는 뭐 이제 조리개는 F4.0으로 딱 됐어요. 촬영된 날짜 그리고 뭐 오리지널 날짜, 디지털 날짜가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금 차이가 나는 어떤 시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촬영상에서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 노출 바이어스 값, 그다음에 퍼 픽셀당 컴프레스 값, 뭐 등등등등에 대한 결국 이제 X 레졸루션이 얼마, Y 레졸루션이 얼마, 뭐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D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2D 스캐너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3D 스캐너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 텍스처 매핑하는 건 결국 2D 이미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보들도 결국 3D 스캐너에서는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참고로 해서 이것들을 포함하는 3000 3D 스캐닝 결과물 데이터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도록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3D 스캐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얘기들을 이제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제일 민감한 문제겠죠. 도대체 어떤 포맷 쓸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 쓰고 있는 3D 스캐너로 만들고 3D 스캐너를 했다 하면 결과물을 보통 이제 웨이브프론트 OBJ 파일, 뭐 FBX 파일, 콜라데 파일, 그다음에 스텝 파일, 그다음에 STL 파일, GLT 파일 등등등등으로 뭐 잘 알려진 포맷들. 이거 말고도 뭐 몇십 가지가 더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이것들이 많이 쓰이는 이 3D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또는 3D 어셋 데이터가 정확하게 스캐너를 위한 데이터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카나 자이츠나 하는 이런 이제 3D 스캐너를 만든 과학기기 업체가 자기네들이 스캐닝한 결과를 가장 잘 정보를 잃지 않고 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포맷으로 자기네 스캐너로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그것대로 자기 기기에 맞춰 세이브한 포맷을 제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라이카든 자이스든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든지 간에 그 회사의 네이티브한 포맷이 있고 그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 데이터의 손실도 가장 적고 활용하기도 좋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런데 일단 그 다음 단계 범용 소프트웨어나 웹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다른 표준 데이터 포맷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3D 스캐닝 데이터 포맷이 갖춰야 되는 것은 요구 조건은 뭐냐?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3D 스캐닝의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쉽게 비주얼라이즈 하고요. 밸리데이트 하고 그다음에 전송할 수 있고 임포트하고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캔을 했어요. 스캔을 했는데 스캔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로딩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스캔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서 어떤 스캔을 했는데 스캔이 잘 되었는지 확인도 금방금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 지금 스캔한 결과가 이거야 빨리 지금 해서 써봐 뭐 그럼 예를 들면 아주 이머전시한 경우도 있겠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사고 현장에서 3D 스캐닝 데이터를 가지고 빨리 분석을 해서 어느 쪽에 지금 피해자들이 있을 것 같이 예상되는 지점을 예측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이 퍼포먼스 트랜스미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미트 된 데이터들 받는 쪽에서는 빨리빨리 뭔가 다음 응용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다음 작업에서 쓸 수 있는 현재 어떤 내가 지금 어디서 스캔을 했고 GPS는 위치가 어디고 어느 방향 동서남북 쪽에 어느 방향을 향해서 스캔을 했으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조명기구가 뭐가 켜져 있으며 이런 것을 정보를 담아서 보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얘를 고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담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표준이기 때문에 compatibility 그죠? 그러니까 다른 스캐닝 정보들을 추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스캐닝 소프트웨어들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호환성을 갖고 조작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하겠다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리퀘어먼트에 맞는 포맷으로 저는 크로노스그룹의 GLTF를 제안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GLTF는 기본적으로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표준으로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데이터로 지오메트리 데이터, 애니메이션 데이터, 스킨 데이터 등등등등을 바이너리 데이터로 묶어서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2D 이미지는 PNG, JPG, 그리고 KTX2라고 하는 압축 텍스처를 쓸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물리 렌더링, 그러니까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을 지원해요. 메탈릭 러프니스 머티리얼, 뭐 그 다음에 그로시, 스페큘라,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체처럼 렌더링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요것도 GLTF 포맷입니다. GLTF 포맷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 네, GLTF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파일 포맷입니다.
기본 표준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GLTF 데이터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에 인베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컨텐츠 크리에이션 툴이죠. 컨텐츠 크리에이션 툴, 게임 엔진, 그다음에 웹 엔진, 그다음에 개발 엔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다음에 게임 엔진들 언리얼 엔진, 유니티, 그다음에 웹의 3.js, 바빌론 JS 등등등등의 많은 엔진들이 다 GLTF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D 커머스 그룹이라고 해서 크로노스에서 새롭게 3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상거래를 하려고 하는, 표준화하려는 그룹에서는 예를 들면 이케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는 또 상거래를 위한 표준으로 GLTF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피스, MS 오피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파워포인트에서 GLTF 쓰고 있고, 페이스북, 워드프레스에서도 GLTF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 GLTF에는 드라코라고 불리는 커플레스 확장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코는 구글이 개발한 기술인데 압축률이 뭐 15대 1부터 한 30대 1까지 압축을 많이 합니다. 손실 압축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코는 구글이 오픈소스로 완전히 개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여기 깃허브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드라코 기술은 뭐 블렌더, 3.js, 바빌론 이런 데서 어도비 디민전 이런 데서 이미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코로 압축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송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스트리밍해서 압축해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액티비티인데 칼자이트에서 지금 베이스 컬러부터 시작해서 스페큘라, 그 다음에 노멀, 메탈리스, 러프니스, 그 다음에 서브서피스 스캐터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캔해 갖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리얼 스캔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정말 상품을 진짜로 보는 것처럼 3차원으로 스캔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표현하는데 당연히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이 필요합니다. 그럼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기술을 활용하는데 제일 좋은 포맷은 저는 이제 제가 아는 하는 GLTF가 가장 좋은 포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예를 들면 뭐 너는 3D 스캐너 벤더 이름이 뭐니, 모델 번호는 뭐니, 이런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폼나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엇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쵸? 예,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D 스캐너가 3D 스캐닝이 표준화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정확히 IS가 아니어도 좋고 TS도 좋고 테크니컬 리포트도 좋은데 빨리빨리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딱딱딱딱딱딱 드래프트를 만들어 놓은 후에, 그 이후에 메디칼이라든지 또는 고급스러운 GLTF 기반의 메탈릭 렌더링 이런 것에 대한 표준화를 이제 완성시켜 가는 것이 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요. 당장 필요하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